지난 금요일 6월 6일 현충일로 인해서 우리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정상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22회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됐죠. 역시나 슈퍼마리오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환호하는 양상이었는데요. 먼저 미국으로 함께 가보시죠. 21쪽에서는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다 플러스권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현재 보고 계시는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이고요. 이전 거래일 목요일부터 미국 증시는 이 22의 경기 부양책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모두 다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21쪽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초단기 예금금리는 마이너스로 돌리는 굉장히 획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놨는데요. 이로 인해서 증시가 좀 상승을 하게 된 거고요. 또 기대감 남아 있습니다. 연내에 추가적인 조치도 가능하다라고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는 밝혔습니다. 미국 자체적인 호재도 있었습니다. 주 후반에 고용 지표가 연이어서 발표가 됐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보다는 좀 많기는 했지만 4주 평균치를 봤을 때는 7년 내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고용 지표에도 좀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함께 실업률 6.3%를 기록하면서 5년 9개월 내 최저치였습니다.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주 후반에 드라마틱하게 상당히 좀 크게 올랐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0.52% 상승을 하면서 16,900선대에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16,924.28포인트 여기서 신고가가 다시 한번 경신이 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장중 기준으로도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쓴 건데요. 이 금요일을 제외하고 이 전거래일이었죠. 22의 부양책 효과가 반영된 목요일에도 0.59% 상승을 하면서 꾸준히 상승 추세는 이어졌습니다. 30개 구성 종목들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오른 종목이 단연 많았고요. 21종목 올랐습니다. 탄력이 좋았던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보시면은 아멕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사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27% 상승했고요. 골드만삭스, 인텔, GE, 캐터필러, 보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탄력도 2% 안팎으로 상당히 좋았고요. 보시면은 골드만삭스 금융사가 이날 흐름이 좋았다라는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22의 경기 부양책 영향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어서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22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반영됐던 목요일은 0.65% 올랐고요. 그리고 주 막판에 금요일도 0.46%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는 1,949.44포인트. 이 종가가 고가로 형성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서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2,000선 돌파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평가 나타나고 있고요. 앞서서 골드만삭스 강세 흐름 나타낸 거 보셨는데요. 이 밖에 금융주들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돈이 풀리다 보면은 금융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건데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대형 투자 은행들이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JP모건 체이스 0.6% 올랐고요. 웰스파고 0.7% 정도의 강세, 시티그룹도 0.6%, 아래 보시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자체적인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대의 탄력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반면에 이런 강세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M&A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급락한 두 종목이 있었는데요. 통신업체 스프린트와 티모바일입니다. 이 스프린트가 티모바일 인수를 어느 정도 확정지었다는 소식 들렸습니다. 인수 가격 32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32조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M&A 소식에도 불구하고 두 종목은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수가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두 종목 시너지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 상황인데요. 3회 업체 스프린트입니다. 인수하는 주체인데요. 이날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 이전 거래일은 4%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피인수되는 이 T모바일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선 금요일에는 0.8% 정도의 반등을 이뤄냈지만 이 소식이 전해졌던 목요일에 2%대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도 상당히 탄력이 좋았습니다. 사상 최고치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요일이
전일비 1%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금요일 0.59% 상승하면서 꾸준히 상승 추세 이어갑니다. 4,321.4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이 나스닥에서는 아마존의 흐름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18일 신제품을 공개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아마존이 3D 스마트폰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요일에는 5.47% 올랐고요. 지금 보시는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같은 경우는 1.89%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22일 경기 부양책이 나왔던 유럽 증시 함께 보시죠. 유럽 증시는 주 후반에 계속해서 플러스권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영국 증시 0.66% 상승을 했고요. 독일 증시 0.4%입니다. 그리고 22일 경기 부양책이 나왔던 목요일은요. 장중한 때 10,0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증시 0.71% 상승하며 이날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부양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는 다소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대체로 보합권 내에서의 흐름 보여줬는데요. 먼저 일본 증시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약간 좀 밀려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0.01% 하락하며 보합권 내 거래 흐름이었고요. 중국 증시 밀려났습니다. 0.54% 하락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대만 등 대체로 좀 보합권 내에서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보시면은 인도 증시라든지 싱가포르 증시만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